일단 당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써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 당신 것인지 확인하세요. 하루에 딱 1%. 당신은 오늘도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떠올랐던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드리는 슬립로그입니다. 이전 편에서 우리는 신념이 삶의 한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마주했죠. 당신의 생각을 형성한 언어, 감정, 경험들이 어떤 제한을 만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신념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삶이 낯설고 공허하다면, 혹시 지금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좋다 말한 것들인 건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 가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가치는 말보다 앞서 행동을 지배하고 신념보다 깊게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새롭게 설계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데도 왜 허전한지를 질문했고, 결국 가치 충돌이라는 시면을 마주하며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토니 로빈스의 통찰력을 담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속 저자의 시선에 제 생각을 담아 우리의 삶에 투영해 보겠습니다. 한때 나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있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미팅과 프로젝트 사이를 숨 돌릴 틈 없이 오갔다. 이메일함은 언제나 꽉 차 있고 사람들은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인정도 받았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불이 꺼진 집 안에 혼자 앉아있던 순간이었다. 모니터 불빛 아래 커피는 식었고 나는 내 책상 위에 놓인 목표 리스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다 채웠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성공의 정점에서 느껴야 할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부터 내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친 건 아니었다. 목표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내가 놓친 건 따로 있었다. 그 목표들이 정말 내 것이었는가? 나는 늘 성취를 쫓았고 그게 중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들. 넌 좋은 대학 가야 해. 안정된 직장이 최고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해. 이런 말들이 내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삶은 철저히 사회가 정한 가치 위에 세워져 있었다. 겉으론 나의 선택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남의 기준을 내 삶에 이식한 결과였던 거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가치라는 개념과 처음 마주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지? 내 행동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그 질문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바로 그날부터 나는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남들이 말한 중요함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들로 말이다. 나만의 가치 리스트를 새롭게 만들었다.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 속에 자신만의 가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 리스트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순서다. 어떤 사람은 안정이 1순위고 어떤 사람은 도전이 우선이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어떤 사람은 성취를 가장 높은 자리에 놓는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 리스트의 순서에 따라 움직인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무리 성공을 원한다 말해도 그 사람의 1순위 가치가 안정이라면 무의식은 끊임없이 위험을 피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래서 도전을 미루고 변화를 거부하게 된다. 이걸 깨닫고 나는 멈춰섰다. 그리고 내 안에 리스트를 다시 써내려갔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것들로 말이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건 정말 당신 스스로가 선택한 것인가? 나는 생각했다. 당신의 삶의 질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나는 이 문장을 온몸으로 이해했다. 가치를 재정렬한 후에야 내 행동, 선택, 에너지가 일관성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도 이는 명확히 설명된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가 제안한 수용 전념 치료 이론은 사람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자신의 핵심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는 연구를 통해 가치와 행동이 일치할수록 심리적 스트레스는 줄고 삶에 대한 만족감과 몰입감은 커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진짜 가치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저 익숙한 선택을 반복하며 어디서 주입된지도 모를 기준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고 있을 뿐이다. 가장 위험한 삶은 남의 가치로 사는 삶이다. 그 삶은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하고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긴다. 이제는 멈추고
당신의 삶의 기준을 다시 물어야 할 때다. 핵심은 이렇다.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 자리한 가치 리스트에 따라 결정된다.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내 삶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 나는 그때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다.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프로젝트는 줄줄이 성공했다. 지인들은 야, 너처럼 살고 싶다 진짜 며 부러워했고 SNS에 올라온 내 일상은 늘 반듯하고 그럴듯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퍼즐처럼 보였지만 속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 후 혼자 차 안에 앉아있던 순간이 기억난다. 라디오도 끄고 휴대폰도 무음으로 두고 그냥 멍하니 앞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질문은 너무 단순했지만 그 답은 너무 복잡했다. 뭔가 이상했다. 모든 걸 이뤘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싫었고 주말이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 안 어디선가 계속 이게 아닌데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요즘 좀 바빴으니까. 그래,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이상했다. 쉬어도 회복되지 않았다. 좋아하던 취미에도 흥미가 안 생기고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공허감만 깊어졌다. 나는 그제야 눈을 돌렸다. 겉이 아니라 내 안을 보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 공허감의 정체는 바로 가치 충돌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도전과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내 행동은 정반대였다. 변화를 회피하고 위험을 피하고 안정된 선택만 반복했다. 회사에서는 늘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지만 나는 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했다. 괜히 잘못되면 어쩌지?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삶. 내가 스스로 자랑했던 가치들이 사실은 내 일상에서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삶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 힘은 들고 앞으로는 못 나간다. 그리고 결국 내면은 조용히 무너진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진 않은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목표를 이룬 것 같은데 왜 즐겁지가 않지?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나는 생각했다. 가치 충돌은 내면의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은 당신을 스스로 지치게 만든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는 명확하게 설명된다. 임상 심리학자 리처드 슈워츠는 가치 간 불일치는 만성 스트레스와 정체감 혼란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때 사람은 방향을 잃고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며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그는 특히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가치와 개인이 내면의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가 어긋날 때 우울감이나 정체성 혼란이 심화된다고 경고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스스로를 탓하며 느꼈던 좌절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안에서 서로 다른 가치가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뒤로 나는 먼저 내 가치 리스트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돌하는 항목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솔직히 매우 불편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은 나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안정이 최우선이 아니었다라는 걸 인정했다. 나는 창조, 자유, 의미를 더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삶을 그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했다. 가치 충돌이 줄어들자 내 선택은 더 일관성을 갖게 되었고 불필요한 피로감이 사라졌다. 이제 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선택은 내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핵심은 이렇다. 가치 충돌은 내면의 갈등을 일으켜 불안과 무기력의 주된 원인이 된다. 진짜 중요한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할 때 삶은 비로소 방향을 갖는다. 나는 한동안 목표 달성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 매년 12월이면 플래너를 펼쳐 매출, 성과, 관계, 항목별로 빼곡하게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걸 달성하기 위해 움직였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쓰고 쉬는 시간조차 체크리스트에 넣었다. 성과는 따라왔다. 그리고 성공도 따라왔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다. 하루 이틀 반짝하는 성취감 뒤엔 늘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이 찾아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늘 달리고 있었지만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 내가 원하던 성과를 달성한 날 팀원들이 축하해주고 상사도 내 어깨를 두드려줬다. 그런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눈물이 나올 만큼 허무했다. 나는 지금 왜 기쁜 게 아니라 텅 빈 것 같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무너졌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문제는 목표의 높이가 아니라 내가 허용한 삶의 기준 자체에 있었다는 걸 말이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이룰까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였다. 그 기준이 없으니 목표는 성취에도 공허하고 새로운 목표는 끊임없이 나를 몰아붙였다. 목표는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기준은 내가 매일 살아가는 태도다. 그때부터 나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결과를 쫓는 대신 내가 지키고 싶은 기준을 먼저 세웠다. 나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나는 내일 성장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 기준을 중심에 두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목표를 따로 붙잡지 않아도 기준에 어울리는 행동이 매일 쌓여갔다. 삶의 리듬이 달라졌고 이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 있지 않은가? 나 이번엔 진짜 결심했다 며 거창한 목표를 세웠는데 며칠 못 가 흐지부지 된 적. 그 이유는 목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일상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목표가 당신의 평균 행동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다. 나는 주장한다. 당신의 삶은 결국 당신이 용납하는 수준을 따라간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스스로 허용한 삶의 기준이 곧 당신의 한계가 된다는 뜻이다. 심리학에서도 이 개념은 강하게 지지된다. 자기 개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정의한 자아상에 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은 의식적 노력 없이도 느슨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고 자신을 성실한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려 한다. 그러니 핵심은 목표가 아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당신의 태도, 결정, 일상, 에너지 전부를 지배한다. 나는 이제 목표를 앞에 세우지 않는다. 대신 매일의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오늘 나다운 삶을 살았는가? 내가 정한 기준에 어울리는 하루였는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명확해졌고 목표는 성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었다. 핵심은 이렇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기준이 높아지면 삶의 평균 수준이 올라가고 목표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결국 우리는 목표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죠. 삶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가치이고 그 가치를 기준 삼아 살아갈 때 비로소 방향과 의미가 생깁니다. 가치를 명확히 하고 충돌을 정리하며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 이건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당신 삶의 질을 바꾸는 전략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남이 정한 목표가 아닌 내가 정한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해 보세요. 그 기준이 당신의 일상을 그리고 결국 인생 전체를 끌어올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자신의 다짐을 한 줄 댓글로 적고 시작할게요. 하루에 딱 1%. 오늘도 나는 성장한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슬림로그였습니다.